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지만 나스닥 지수만 홀로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 정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짙은 모습입니다. 시장은 헝다그룹 사태 추이와 함께 인프라 법안 표결과 부채 한도 해결 등의 미국 의회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셧다운과 디폴트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격동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네,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4%대 중반까지 올랐고 이 달러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2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시작으로 연준 주요 의사들의 이 발언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최근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속내를 엿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유가는 공급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WTI는 배럴당 73.98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5주 연속해서 18%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브렌트유 역시 77.84달러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8월 근원 내구재 수준은 0.2%로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이 신세계 리턴즈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려운 해외 선물 지표를 1시간 내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네, 일요일 밤 9시 30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1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15 신세계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2주 만에 뵙죠. 그러니까요. 네. 추석 연휴가 있어서 또 네. 오랜만에 뵀는데 네,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선견 선생입니다. 지난주에 추석 때 우리 헝다 그룹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터졌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조금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추석 연휴로 인해서 헝다그룹 이슈가 조금 묻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복귀를 통해서 앞으로 이번 주에 어떻게 전망이 펼쳐질지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추석 연휴 때 우리가 또 헝다그룹의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불확실성의 해소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근차근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흔들리는 미 채권 시장과 급등하는 10년물 금리에 증시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헝다그룹이 달러채 이자 미지급 소식에 약세 압력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멕시코만 생산 재개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 예측의 75달러 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ECB 총재가 인플레이션은 전망치를 초과할 수 있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The market impact of a possible government shutdown and reaching the debt ceiling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 셧다운과 부채 한도 임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의회는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월 1일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가 오는 10월 중순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 연방 정부의 자금이 바닥나게 돼서 이 디폴트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지만 채무 불이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채 한도 논쟁은 양측이 서로 정치적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는 부채 한도를 올릴 것이지만 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셧다운하기 전에는 합의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례를 살펴보면요. 흥미롭게도 이 S&P 500 지수는 1980년 이후 지난 14번, 14번의 셧다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더 높았는데요. 사실 가장 최근이었던 2019년에는 수익과 함께 7%의 매도가 선행이 됐습니다. 이 셧다운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만 셧다운 기간의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2011년 미국은 5월 16일 부채 상환을 위해서 특별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서 8월 2일 합의에 도달했는데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거의 6%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의회가 이번 주에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는 임박한 부채 한도 싸움이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주식을 매도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대신 갈등으로 인한 하락은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 세금 및 지출 법안의 상당 부분이 4분기 중 언젠가 완료될 때까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는 당분간 계속해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이 초당적 인프라 법안 표결이 27일에서 30일로 연기가 되면서 이 30일에 내년 예산안과 또 부채 한도 유예안 표결까지 모두 같은 날 이뤄지게 됐는데요. 굉장히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교착 상태를 보이자 이 디폴트가 만약에 이뤄지게 된다면 이 페드가 긴급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월스트리트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시황과 관련해서는 마선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1.28% 하락한 15,12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매도네요. 네, 오늘은 당연히 매도고요. 네. 지금 일단 오늘 고점 대비해서 예. 300포인트 이상 굉장히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PPT를 좀 잠깐 볼게요. 네. 네. 차트 먼저 보시면 지금 이제 실시간 일봉 차트고요. 이게 지금 오늘 고점이 한 15,40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가가 15,100 정도 조금 올라와서 15,113 정도 돼서 한 200포인트, 300포인트 정도 일단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 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였는데 네. 본의 아니게 추석 때문에 방송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게요. 예, 신세계 리턴즈 방송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노란 톡방을 통해서 네. 월화수 계속 이제 방송을 해드리고 시황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번 주 복귀를 지금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였고요. 일단 나스닥 선물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물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스닥 선물은 굉장히 초대박 행진의 연속이었고 예. 항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스닥은 제가 저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15,280포인트, 15,100포인트, 14,900포인트까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돌파를 했습니다. 초대박 행진의 연속이었다. 네네. 예. 그래서 9월 22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포인트, 여기 보시면 이틀 만에 요 캔들 2개 음봉 보이시죠? 이틀 만에 700포인트가 떨어졌는데 네. 이 700포인트의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고점이 708 라인이었습니다. 708 라인 고점을 기준으로 약 한 900포인트가 한 10거래일 정도 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900포인트 중에 700포인트가 단 이틀 만에 하락을 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한 주가 되셨으리라고 그렇게 보고요. 일단 700포인트 가량 급락 후에 이게 이제 헝다 사태 때문에 이 700포인트가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 적절할 것 같고, 헝다 사태가 조금 진정 국면에 저번 주 한 수요일 정도부터 어저께까지 진정 국면에 조금 들어간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지금 시도를 했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내구재 수주라든가 지금 사실은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옵니다. 모든 지표들이 거의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300포인트 이상 급락을 하면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장을 일단은 보시면요. 말씀드렸다시피 900포인트 가량 굉장히 급락을 했고요. 이틀 만에 700포인트에서 지금 5거래일 만에 요 700포인트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사실은 헝다 사태라고 제가 일단은 보고요. 헝다 사태 플러스 주요 지표들이 사실은 9월 초부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9월 초부터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선물 잠깐 보시면요. 코스피랑 연동돼 있죠. 코스피 선물 잠깐 보시면 사실 추석 기간에 굉장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을 조금 많이 졸이셨을 건데 일단은 신의 한 수라고 조금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 리턴즈 방송은 추석 연휴로 인해서 제 교육 방송으로 대체가 됐는데 실제 노란톡으로는 제가 계속 시황을 올려드리고 또 해외 선물 시장은 월화수 3일 동안 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페이크 차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3바닥입니다. 지금 한 406라인에서 408라인, 408라인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408에서 415라인까지 굉장히 박스를 많이 치고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차피 모든 차트는 모든 기술적 분석은 이평선에 의한 수렴과 발산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횡보 차트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바닥을 일단은 찍었기 때문에 4바닥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터지는 모양새가 나오리라고 제가 계속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조금 많이 급락을 하고 있죠. 미국 시장이. 그래서 내일은 코스피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단 예상은 하는데요. 새벽장까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추석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항생 매도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저번 주 추석 연휴 월요일 날 초대박장이었습니다. 항생이 거의 1000포인트 이상, 1000틱 이상 빠지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셨던 분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도 라이브로 2120틱이라는 굉장히 경이로운 틱수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이끌었습니다.
항생을 보면요. 항생 어차피 이제 중국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헝다 사태도 지금 진정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하락 이후에 박스 횡보권을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헝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30일의 유예 기간이 지금 있고요. 그 30일 안에 이 헝다가 디폴트 상태로 파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헝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드 장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추석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게 해외 선물의 또 최대 장점이죠. 이 양방향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초대박장이었다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또 본방상수 그리고 채널 고정해 주셔야 하는 이유를 또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한국은 미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장이죠. 그리고 외국인의 영향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또 오늘 지금 나스닥이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내일 있을 이 우리 국내 증시가 좀 흐름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 나스닥 시황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나스닥 살펴봤고요. 이어서 골드 지금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골드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0.15% 상승한 1,752.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골드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골드는 일단은 제 방송을 네. 제가 8월 말부터 데뷔를 했는데 네. 제 방송을 꾸준히 들어본 분이시라고 하면 이 패턴 연습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잡히셨을 거라고 보고요. 골드는 패턴 분석을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 선물 상품 중에 특히나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굉장히 조금 많이 중시를 하셔야 됩니다. PPT 자료 잠깐 보시면 제가 이 1, 2, 3에 대한 패턴은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이 양봉의 가격을 다 메우는 가격 하락 후에 다시 한번 2번 패턴에서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 가격을 메우는 가격 하락, 그 다음에 3번 패턴에서 큰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나오고 이 가격을 하회하는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횡보장이 좀 계속이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 4번 패턴인데요. 자, 1, 2, 3, 3번 패턴까지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 숙지를 하신 분들은 제가 4번 패턴 나올 때 노란톡에 매일 아침에 성견 차트로 보는 간단 브리핑에서 자, 이 패턴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4번 패턴입니다. 1, 2, 3번 패턴과 4번 패턴은 그냥 데칼코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큰 가격 하락 다음에 이 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장대 음봉이 나왔죠. 똑같이 4번 패턴과 같이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퀘스천 마크를 5개를 그어드렸습니다. 자, 이 패턴은 무엇일까요? 라는 패턴이었죠. 자, 그런 질문이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한 이틀 정도 지금 계속 드리는 질문이었고 이 패턴은 어떤 패턴이 될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수 포지션을 1, 2, 3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보는 게 당연했고요. 4번 패턴에서는 하락 패턴이기 때문에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선물의 가장 큰 이점은 뭐냐? 내가 어떤 장을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떤 큰 프레임을 분석을 했을 때 하방이어도 매도 포지션이어도 여러분들 고집을 부리시면 안 되죠. 이게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이 되거나라고 하면 그 포지션을 빨리 스위칭할 수 있다라는 게 선물의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따라서 4번 패턴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큰 장대 양봉 후에 이 장대 양봉의 가격을 다 메우는 상승, 그 다음에 큰 장대 음봉 후에 이 가격을 다 메우는 패턴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제가 이틀 동안 노란톡에 올려드렸고, 잠깐 차트를 보시면 자, 큰 장대 음봉 후에 어차피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양봉 하나 떴고요. 오늘 일봉상 양봉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표도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하방으로 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양봉의 일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일단은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내일 정도도 아마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늘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양봉이 5일선을 넘어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큰 음봉의 몸통을 다 메웠죠. 그 가격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시 리셋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양봉으로 한 요 정도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내일 추가 상승, 제가 이제 노란톡에 올려드린 거는 1770 라인인데요. 1770 라인까지 반등을 주고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락 패턴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 매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기다려서 리셋을 하느냐, 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패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린 대로 이 패턴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패턴 분석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견 마스터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럼 골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시세 보고 오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2% 상승한 75.4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 봐요. 사실은 네. 저번 주에 네. 우리 나스닥 시장, 항생 시장, 오일 시장은 대박이었습니다.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네, 시장이었기 네, 때문이죠. 네. 오일 같은 경우에도 잠깐 차트를 볼게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도 잠깐 차트를 보면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73.30달러 여기죠. 73.30달러에 사실은 지금 진입 상태고요. 예. 진입 상태고 지금 거의 200틱 이상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제가 73.30달러 매수 사인을 일단 드려서 네.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좀 예측하시나요? 차트 보시면 일단은 오일도 전고점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네. 전고점이 76.98달러인데요. 거의 한 70 다 와가네요. 네네. 76.90달러에서 한번 조정을 준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냐 매도냐에 대한 그 시그널을 한번 리셋을 다시 한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은데, 눌림을 조금 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 5일선과 21선의 이평선이 굉장히 많이 이격이 조금 벌어진 상태고, 오일이 지금 4일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 5일선 보시면 거의 눈대중으로만 봐도 한 80도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근처에 가서 76.90달러 정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76.90달러 정도 가서 조정을 조금 받은 다음에 다시 조금 힘을 모아서 치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단은 예측을 합니다. PPT 자료를 조금 한번 보시면요. 오일도 사실 제가 이제 8월 말에 대비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일도 뭐 멕시코만 화재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는 이런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그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쭉 보시면 요 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이제 8월 말일이었는데요. 8월 31일이죠. 이날부터 제가 그냥 두시라 방향 설정할 때까지 그냥 두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슈들이 계속 터졌는데 그 이슈들이 소위 얘기해서 먹히지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슈들은 항상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계속 나오거든요. 해외 시장이기 때문에 해외에 또 굉장히 많은 나라들,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슈를 계속적으로 오일이 터트려 줌에도 불구하고 캔들과 이평선을 봤을 때는 아직 이 이슈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을 매수든지 매도든지 한 방향이 설정될 때 그때 매매를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시장이 이슈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는 사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시는 매매 방식을 채택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난 9월 22일에 수요일 날 재고 지표로 인해서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급등 후에 또 급락을 한번 했는데 여기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굉장히 차트가 좋은 차트였습니다.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21선을 맞고 바로 또 이게 튀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급등주다, 주식으로 따지면 급등주다 할 때는 5일선의 이격, 5일선의 각도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천천히 서서히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를 것인지를 판단을 할 때는 21선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딱 보시듯이 21선 가격을 기가 막히게 정말 거의 오차 없이 맞고 다시 상승의 기운을 뿜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지난 수요일입니다. 방송을 일단 하지 못했고 노란톡에서 자, 이평선 수렴 구간이고 여기에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지 아니면 하방으로 내리꽂을지 요 두 가지가 결정이 된다. 하지만 이 이평선으로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9월 24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5일선과 21선에 이격이 벌어지고 상방에 대한 그런 힘이 좋아지면서 73.30입니다. 73.30 라인에 매수 사인을 제가 드렸고 오늘 굉장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일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수를 보시면 되는데 단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5일은 소위 얘기해서 가진 자의 영역입니다. 73.30달러에 들어가셔서 가진 자의 영역이 될 거고요. 어차피 전고점까지 거의 다 지금 100틱 이하로 지금 설정이 돼 있죠. 잠깐 차트 다시 볼까요? 오늘 현재 75.51달러, 전고점이 76.98달러고요. 76.90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140틱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140틱 여유가 있고 고점 대비해서는 한 120틱 미만으로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120틱이나 한 130틱 정도 여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수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쳐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왜냐? 큰 추세가 지금 상방 쪽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를 보시되 단 전제 조건은 뭐냐? 73.30 이하로 최소한 73.30 이하로 들어가신 분들의 가진 자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러면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까지 오르는 거 보고 여기에서 박스와 횡보를 당연히 칩니다. 어차피 수렴과 발산의 연속이기 때문에 박스 횡보 당연히 치고요. 그때 되면 9월이 넘어가고 이제 10월 되면서
다시 난방 수요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이제 터질 겁니다. 거기에서 방향 설정을 다시 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일은 이상입니다. 네, 보니까 또 골드만삭스가 이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 연말에 브렌트 가격 전망을 $80에서 $90로 네.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오일을 좀 오를 것이다라고 좀 보나 봐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차피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네. 이번 수요가 겨울이 좀 얼마나 추운지에 따라 또 다르겠네요. 많이 추우면 $100까지 가겠죠. 아, $100까지도 갈 수 있겠고. 사실은 요거는 아까 이제 $100는 네. 그냥 일단은 조금 농담이었고요. 예. 80에서 $90 정도는 $90 정도는 충분히 좀 가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백- 시기적으로도. $100라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이기 때문에 네. 나스닥도 사실은 이 10,0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 예.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거든요.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도 $100 뭐 넘을 수 있어요. 넘을 수 있는데 일단은 $90 선에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것이고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큰 폭으로 하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을 조금 참고하셔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횡보나 박스 때에는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방향 설정이 매수든지 매도든지 그 포지션에 딱 들어맞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승 흐름을 계속 보이는 데는 공급 차질이 가장 큰 원인인가요? 네네네. 아, 공급 차질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이런 상승 공급 흐름이- 차질에 수요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개가 맞물렸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고점을 돌파하는지 또 이번 겨울이 많이 추울지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향성이 뚜렷이 나타날 때 그때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골드 그리고 오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노란톡으로 접수된 해외 선물의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참여 방법 잘 보고 오셨죠?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각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네요. 헝다 이슈 국내 증시 영향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헝다 이슈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저번 주 시향부터 굉장히 좀 많은 정보를 드리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헝다 사태는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증시에 굉장히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단 전망을 하는데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헝다 사태의 핵심, 네. 헝다 사태의 핵심 발음이 좀 많이 어렵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조금 쉽지만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헝다 사태의 핵심은요. 부채 규모가 약 한 355조 정도 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부채 규모가 355조냐 뭐 400조냐 이거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부채 구조의 문제라고 제가 그 추석 특강에도 굉장히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조의 문제다. 부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 굉장히 조금 비교를 많이 하는 이런 분석들 그리고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뉴스 기사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조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핵심을 조금 짚어드리면 이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에 자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A 회사는 B 회사에 받을 채권이 생기겠죠. 받을 돈이 생깁니다. 근데 이 받을 돈을 담보로 C 회사에서 A 회사가 또 돈을 빌릴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C 회사는 A 회사에 받을 돈이 또 생깁니다. 자, 이 받을 돈을 담보로 C 회사는 D 회사에 돈을 또 빌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발점은 어떻게 되느냐? A 회사가 B 회사에 돈을 빌려준 요 첫 번째 구조로 인해서 이 보이지 않는 채권들이 또 채권을 만들게 되고 또 C 회사의 채권, D 회사의 채권, E 회사의 채권이 계속 순환적으로 수백 개, 수천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A 회사, B 회사의 이 채권 채무 관계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피라미드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맨 밑에 A와 B 회사의 채권 채무 관계, 그 위에 A와 C 회사, 뭐 C와 D 회사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역피라미드로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 A와 B 회사, 그러니까 A 회사가 B 회사에 자금을 빌려줬는데 B 회사가 A 회사에 이 돈을 못 갚는다라고 하면 그 위에도 못 갚고 그 위에도 못 갚고 그 위에도 못 갚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다 한순간에 다 지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 무너지게 되는 구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파생 상품이나 아니면 파생과 비슷한 그런 구조로 채무 구조가 엮여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한 군데에서 빵꾸가 나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현상. 근데 이 돈을 빌리고 빌리는 이 자금들, 이 루트들이 세계 각국의 은행들과도 연결이 돼 있고 헤지펀드나 이런 펀드들과도 연결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리만이 무너졌을 때 미국 자국 내에서 끝나지 않고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는데, 자, 헝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스로 지금 나온 것들은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는 다르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다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게 일단은 굉장히 당연하고, 당분간 하반기에는 최대 이슈가 될 만한 성격임에는 분명한데, 자,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뉴욕 증시를 좀 보게 되면 오늘 급락을 하는 건 지표의 영향이다라고 일단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헝다 이슈가 생기고 나서 이틀 동안 나스닥 선물 지수가 700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조금 사태가 진정이 되는 면이 있지만 지금 항생장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항생장은 반등을 준다, 조금 진정된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다시 또 급락을 위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 기술적 반등, 뭐 반발적 매수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우리 이제 당연히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게 거의 정설이지만 이 미국과 우리 아시아 대륙 간의 그런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아시아를 이끌고 있는 거는 지금 중국 위안화입니다. 일본은 뭐 10년 전부터 소외되어 있고 지금 중국이 거의 아시아 증시를 이끌고 있는데 그 원초적인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의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거든요. 자, 그럼 헝다 이슈가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헝다 사태를 만든 것은
중국 정부다라는 게 사실은 정설입니다. 예. 시진핑이 연장을 위해서 지금 경제 구조나 아니면 이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기업을 잡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정설이고 거기에 헝다가 중국 정부의 미운털이 바뀌어서 걸렸다라는 게 일단은 정설이기 때문에 이 헝다 사태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부동산의 버블을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이 헝다 사태를 키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30일, 지금 한 28일 정도 남았습니다. 헝다가 이자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 헝다가 이자를 지급을 못할 것이라고 제가 노란톡이나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자 지급을 거의 한 푼도 못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이자 지급을 두 가지 사례로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달러에 대한 이자가 있고 두 번째 위안화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이자는 지금 한 푼도 못 갚았다라는 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고 이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아마 현물로 헝다가 가지고 있는 현물로 대체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은 현금이 없는 거예요. 헝다는 지금 현금을 끌어올 데도 없고 그러면 한 28일 정도 있다가 중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디폴트 상태로 가서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중국 내에 있는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증시에도 굉장히 조금 타격이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증시 어차피 경제로 있어서는 아시아의 맹주는 중국이 맞거든요.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시아 쪽 자금도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헝다 사태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별게 아닐 수가 있는데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되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드리면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헝다는요. 아마 중국이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중국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또 자금을 투입해서 이걸 살려준다? 요거는 사실은 좀 넌센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디폴트가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에도 굉장히 조금 악재가 있지 않을까. 전체 아시아 시장에 악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헝다그룹의 이 리스크에 대해서도 페드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좀 선긋기 발언을 하면서 또 이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가 했는데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시아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을 완전히 늦출 수는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회사잖아요, 헝다그룹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막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헝다 그리고 또 미국의 부채 리스크까지 정말 증시에 많은 여러 변수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또 이번 주에 또 많은 그 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표들이나 아니면은 네. 뭐 연설들 발표들이 네. 좀 있는데 상황에 맞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예, 매도 포지션 가지신 분들은 거의 대박 수익을 지금 내시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전에서는 내가 먼저 뭔가를 예측하고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보다는 네. 어떤 이슈가 터지고 어떤 지표가 터지고 발언들이 터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방향성을 설정하셔도 개인 매매자 분들에게는 충분히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장세이다. 네. 생각합니다. 네, 이런 장세일수록 또 더더욱 해외 선물에 좀 대응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빠른 소식 저희가 낱낱이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로버스트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오를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방송에서 한번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일단은 조금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직접적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항상 그 2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금리입니다. 예. 금리가 거의 이제 끝판왕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오늘이었나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다라고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투더문님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전고점을 닿은 후에 이제 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고점을 닿은 후에 또 조정을 받고 상승으로 가게 될까요? 난방유 수요도 중요하겠지만 오펙의 결정을 봐야 할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항상 실전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선이 있고 네.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선이 있는데 지금 오펙의 결정이나 이런 겨울에 난방 수요가 클 거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범위고요. 오펙의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 현재는 가진 자의 영역이 맞고 만약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질문자분께서 내가 오일에 대한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면 그 모든 이슈들이 다 생성된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할 때 그때 매수든지 매도든지 포지션을 설정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천천히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천천히 이제 급하게 매매하시지 말고 방향성이 확실히 잡혔을 때 이제 매매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치기에 앞서서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저번 주에 굉장히 조금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많이 갖고 왔는데 어떻게 전달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좀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특히나 헝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아시아 시장에도 조금 많이 이슈가 하반기 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포커싱을 좀 맞추셔서 주식이든지 선물이든지 포지션을 설정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많은 이런 투자와 관련한 팁들, 또 이번 주 일요일에도 성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 놓치지 마시고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또 노란톡으로 또 마음껏 문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